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인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바이오는 제네릭 작물 보호제 국내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네릭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용어인데 이 용어는 업종 설명을 할 때 제가 잠깐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업종 설명을 듣게 되면은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공모 정보를 한번 볼 텐데요. 청약일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12월 2일, 3일 날 진행이 되고 환불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7일 날 환불이 됩니다. 공모가 밴드는 5,100원에서 5,800원, 공모 금액은 83억에서 95억 정도로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공모했던 종목들이 보면은 뭐 200억, 300억, 뭐 또 뭐 500억, 600억도 많았고요. 그리고 진짜 큰 애들은 1000억짜리도 있었죠.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을 공모하는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수요 예측은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 형성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풋백 옵션이 없어가지고 환매 청구권은 현재 미부여 상태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일반 기준 개인당 만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엔젠바이오, 인바이오, TLB가 묘하게 청약일이 겹칩니다. 엔젠바이오를 청약을 하게 되면은 인바이오를 청약할 수 없고요. TLB는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인바이오를 청약을 하게 되면 엔젠바이오랑 TLB를 모두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 TLB가 어떤 종목인지 아직 분석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종목은 제가 지금 영상을 올렸고 지금 하나는 찍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엔젠바이오가 조금 더 매력 있는 기업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바이오가 앞뒤로 조금 채여 가지고 경쟁률이 조금 안 좋은 진짜 뭐 자금이 조금 여유 있는 분들만 뭐 소량으로 투자해보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의도적으로 청약 일정을 미룰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 요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인바이오는 공모가 밴드 선정을 EV 에비타로 했고요.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게 PR 기준이잖아요. 근데 EV 에비타로 했고 이거는 뭐냐면은 EV 요게 기업 가치고요. 뭐 자산하고 뭐 부채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다 평가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내고 그냥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 그게 에비타인데 기업 가치를 영업 활동 이익으로 나누는 값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봤을 때 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공모가 밴드를 높게 선정하기 위해서 회계를 조작하면은 영업이익률을 당기 순이익을 높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회사의 PR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감가상각 방법, 회계 처리 방법, 이자율, 법인세 같은 것들을 조금 손을 대 가지고 2019년도에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거죠. 근데 EV 에비타는 순수하게 기업 가치를 영업 활동 이익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치 평가 왜곡을 배제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방법은 잘 모르지만 EV 에비타도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높게 나오게끔 하는 게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형평성에 맞는 방법으로 공모가를 선정했다.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지금 인바이오 유사 업종으로는 동방아그로, 경농, 남해화학, 농우바이오 요 네 종목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회사들도 이 회사의 가치를 영업이익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평균적인 EV 에비타 가치를 냈고요. 거기에 대한 값이 12.61입니다. 우리가 그 PR 방식 할 때 그 회사의 그 평가 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 일주 그리고 그 당일 평균 주가를 내 가지고 가장 낮은 값을 기준 주가로 넣는 거 그 얘기 많이 제가 드렸죠.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가 없고요. 월하고 일 중에서 그냥 낮은 애를 평가 가치로 기준 주가로 올려 가지고
EV EBITDA 평균을 냈다라는 점, 그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V를 계산할 때 뭐 이런 목록들을 대충 체크한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바이오 유사기업들 EV EBITDA를 계산할 때 그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해서 EV EBITDA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바이오도 동일한 기준으로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인바이오의 EV EBITDA 배수를 한번 보면은 아까 전에 12.61 평균 EV EBITDA를 적용을 해서 지금 있는 평가 EV 그리고 EBITDA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나눴겠죠. 그래서 주당 평가 주당 가액을 냈는 상태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 가격에 할인율 20에서 30%를 적용해서 최종 5,100원에서 5,800원의 공모가 밴드가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꼭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EV EBITDA가 기업의 가치를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거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자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주 매출은 없는 상태고요. 일반 공모가 100%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신주 그 공모에서 받는 신주 모집 금액이랑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에서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주식수 그게 총 공모 금액이고요. 거기서 세금을 뺀 817억 정도 죄송합니다. 81억 정도가 총 순수익금으로 이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 그리고 기타 자금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고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물류 창고랑 각종 포장기 그리고 각종 설비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데 사용이 되고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원자료 수입 자금이랑 그 인력 채용에 쓰일 예정이고 그리고 기타 자금은 뭐 각종 연구 개발비 같은 쪽에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인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네릭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네릭이라는 거는 보통 의학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우리 신약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은 특정 제약사가 거기에 대한 특허를 냅니다. 그러면은 그 특허가 기간이 유지될 동안에 이제 그 회사만 그 약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되면은 그 신약을 이제 다른 회사들도 복제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특허가 만료된 신약을 복제해서 만드는 걸 가지고 제네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학 쪽에서 이제 요 농업계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작물 보호제 여기 있네요. 작물 보호제 쪽에 적용을 해서 만드는 게 인바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네릭 제품들을 이제 국내에서 1등으로 리딩하는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네릭 분야에서 현재 업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1억 벌던 애가 10억을 벌면은 10배가 성장이 된 거예요. 근데 100억을 벌던 애가 갑자기 200억을 벌면은 2배밖에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성장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조금 이게 제네릭 쪽에서 조금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넘버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6개국에 현재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작물 보호제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농약인데 우리가 작물에 농약을 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못 쓰잖아요. 근데 인바이오는 그 농약 자체를 친환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바이오에서 이제 친환경 그 작물 보호제를 쓰게 되면은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작물 보호제를 쓰게 되면은 그 작물 보호제를 써서 키운 작물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그걸 상품으로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향후 30년 이내에 30개 플러스 알파의 신제품을 개발해서 점점 매출 캐파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현재 국내 주요 작물 보호제 기업들 같은 경우 국내에서 평균 성장률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 11%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계 4개 상장사가 또 있는가 봐요. 아까 전에 그 4개 그 유사업체 그 4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업체들은 평균 이익률이 한 3%인데 인바이오는 1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다른 회사들은 국내에서만 매출을 발생시키는 반면 인바이오는 국내 플러스 6개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R&D 쪽에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1년 평균 15개 그리고 타 회사는 8개에서 한 10개 정도씩 신제품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네릭 분야에서는 인바이오가 이제 국내를 조금 리드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작물 보호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3.5%,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평균 조 단위의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고요. 특히 과거 2000년도에는 작물 보호제가 특허가 되어 있는 제품들 위주로 시장을 이루고 있다가 2016년도에는 요 35%가 이제 제네릭 상품 특허 만료된 제품 시장으로 80%가 지금 넘어왔는 상태고 이 80%에 해당하는 시장을 인바이오가 점점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물 보호제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제네릭 시장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바이오가 영업이익률이 조금 높고 그리고 이렇게 리드해 갈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어떠한 그 특허 제품이 있으면 얘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다른 업체들이 연구 개발을 4, 5년 정도 해가지고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인바이오는 얘가 요때 특허를 내서 요때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뒤로 4, 5년 전에 개발을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요게 만료가 되면은 바로 대체품을 상품화를 시켜서 이 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조금 빠른 속도로 뺏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회사가 이거를 이제 만들면은 그때는 제네릭이 꽤나 많은 제네릭이 아니죠. 인바이오가 그 제네릭 시장에 꽤나 많은 부분을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업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네릭 제품으로 광범위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수도용, 뭐 원예용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작물 보호제가 있는데 수도용은 느낌이 약간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림을 봤을 때 약간 곡물 이런 쪽인 것 같고 원예용은 뭐 채소 약간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는 중이고요. 결국은 이런 쪽에 뭐 살균제, 살충제, 제충제, 살균, 살충제가 여러 분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를 전부 다 카바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인바이오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 완료 시 이 모든 분야의 90% 이상을 커버할 수가 있고 그래 되면은 꽤나 큰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매출 변동을 보면은 연평균 11%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천천히 성장을 하다가 요 2016, 17, 18년도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R&D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예, 맞네요. 13년도에 처음 200억 매출을 달성했고 2017년도에 300억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10개 이상의 이제 신규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400억 매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전에 그 글로벌 원재사들입니다. 조금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보고요. 이런 회사들이 내는 작물 보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약간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단점들이 전부 다 하나 이상씩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바이오는 요거를 이제 제네릭으로 개발해서 섞어버린 거죠. 섞어가지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서로 보완을 시켜는 제품들을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고 요것도 맨날 똑같은 개념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출시를 했고요. 이게 현재 시장 쪽에 약간 반응이 좋고 조금 괜찮은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바이오가 지금 타사 대비해 가지고 요거 회색 계열은 다 타사고요. 요게 인바이오인데
19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재의 단가고요. 요게 이제 제네릭 상품의 단가인데 원재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이제 제네릭 상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원재는 그거를 특허를 받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재 제품은 한 곳에서만 생산이 돼서 나오는데 제네릭 제품들은 여러 곳에서 다 개발해서 찍어내다 보니까 이 원가가 절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리한 점에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시장을 선점하면서 또 얻어간 이익이 조금 있어서 좋은 영업이익률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친환경 인증, 녹색 기후 인증을 받은 작물 보호제인데, 보통 일반 농약은 화학 농약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학 농약을 썼는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인바이오가 만든 작물 보호제 같은 경우는 천연 화합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약을 써가지고 키운 작물들은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물 보호제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바이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가격이 뭐 몇 배씩 차이 나고 이러면은 솔직히 부담이 되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괜찮죠.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인바이오에서 살균제, 뭐 살충제, 살균살충제, 제초제 해가지고 거의 100몇십 개 되는 상품을 현재 개발했는 상태고, 2020년도 3분기까지 총 268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런 약들을 만드는 거고, 이런 다양한 작물 보호제와 원재 자체를 또 현재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이쪽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재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시장. 그래서 그쪽으로 매출을 현재 많이 올릴 생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대만 6개 수출하고 있는 나라고요. 현재 수출이 이루어지는 나라고,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외에도 2021년도까지 7개 제품을 추가로 이 나라에 공급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또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을 늘리면서 2019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해외 매출 기준으로 8배 이상 성장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해외 매출이 9.4억 정도인데 뭐 10억 잡고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80억 이상의 매출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 매출이 연평균 5.3%, 아까 전에 11%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과거부터 아마 카운팅을 한 것 같아요. 17, 18, 19년도는 5.3% 정도의 평균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그 3년을 분기별로 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분기 때 매출이 높게 찍히고 점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1분기 때 또 정점을 찍고,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농사잖아요.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계속 키우면서 농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되고, 겨울에는 쓸 일이 잘 없죠. 근데 그걸 약간 매출이 선행해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1분기가 1에서 3월이잖아요. 그럼 보통 4월 달쯤에 쓸 작물 보호제 같은 것들을 이때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추수만 남았으니까 마지막 관리하는 작물 보호제만 남겨놓고 더 이상 추가로 이제 사지는 않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봄을 준비하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여름쯤에 이 인바이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이제 한창 봄 때 절정을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식의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절성 매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수출 쪽으로 진로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평균화를 시켜볼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개선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면 앞으로 1, 2년 정도는
이 패턴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한번 나중에 실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뭐 EV 에비타는 되게 공정한 기업을 평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앞에 보시면은 매출은 큰 성장이 없었습니다. 요때는 유지를 했고 요때 뭐 한 10% 정도 올라갔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으면 조금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 매출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갑자기 13%씩 확 올라가 버립니다. EV 에비타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의심병이 있는 거죠. 조금 높은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기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보통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 1, 2년 전으로 이런 표시가 많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털어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1억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9억, 10억 그리고 올해는 3분기까지 2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2019년도 3분기 때 단기 순이익이 16억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 전체 단기 순이익이 10억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3분기 때까지 16억을 벌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6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라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거의 데이터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게 매출이 크게 안 나오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뭐 계속 회사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매출이 거의 없고 회사는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까먹는 게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또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현재 2020년도 3분기 때 단기 순이익이 20억이잖아요. 그럼 얘도 결국 4분기 끝나고는 후퇴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 뭐 결과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하는 결과랑 크게 상관은 없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후 1개월째 유통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점 요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이제 주주 구성인데 최대 주주 외로 묶여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족입니다. 동생, 형수, 처남댁, 처남댁. 그리고 여기는 미등기 임원이고요. 그래서 이 1년 후에 나오는 이 물량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1개월 후에 나오는 물량들을 보시면은 벤처금융 플러스 전문 투자자입니다. 물론 벤처금융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주식을 무조건 다 던지지는 않겠지만 1개월 차 때 나오는 물량들이 그래도 꽤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장 후에 추가 가능한 물량이 있는 상태고 이거는 2021년도 4월 달까지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에 조금 단기간 안에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행사 가격이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51%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58%에 반대네요. 반대로 보시면 아무튼 그 가격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물량의 17% 정도가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개월 차 때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하고 같이 겹쳐져서 나오면은 엄청나게 조금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권면 금액이 이게 가능합니까? 억자를 지워야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얼마죠 이거? 1000억조, 10조, 100조, 1000조 해, 10회 말도 안 되죠. 경입니까? 경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바이오 장외 거래를 보시면은 팝니다 6,000원, 삽니다 5,000원인데 공모가 밴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외가는 5,000원이고 이거를 계산했을 때 이 종목의 시총이 514억에서 58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시총을 가진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 물량은 총 447만 주 정도 유통이 되고 전체 물량이 한 44% 정도 되는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에 따라 요거는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 되면은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228억에서 25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총 자체가 낮으니까 유통되는 물량의 비중은 조금 낮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면인지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단기 순이익은 2017년도에 9억, 그리고 뭐 아까 전 무슨 평가 손실 해가지고 마이너스고요. 2019년도에 이제 한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3분기 때 16이었는데 현재 10억이 됐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2020년도 3분기 때 20억이죠. 이때 빠졌는 게 거의 한 30%가 빠졌거든요. 맞죠? 30, 16억, 30억, 40% 정도가 빠졌네요. 40%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20억 기준으로 40억이 빠지면은 얘는 단기 순이익이 12억으로 끝날 수도 있는 회사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 빠질 수 있죠. 이 금액으로 PER을 곱하면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어차피 가정이니까 최대한 유리하게 해드릴게요. 3분기까지 20억을 벌었으니까 나머지 그 4분기 때 3개월 남았잖아요. 그때는 여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번다라고 치면은 약 27억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PER을 계산했을 때 공모가 기준으로 19에서 21에 해당하는 PER이 나오고 장외가로는 18에 해당하는 PER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봤을 때도 아까 평균 PER이 한 12 정도가 나왔죠. 높은 수준인데 만약에 작년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떨어져가 12억이 된다고 하면은 요거의 2배 이상이 돼요. 그러면은 뭐 40에서 43, 얘는 37 정도의 PER이 되겠죠. 이러면은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버립니다. 이 회사가. 시총이 이건데도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매출이 크게 없고 단기 순이익이 낮은 회사다 보니까 성장해 나갈 건덕지는 조금 많다고 보지만, 그리고 비전 자체는 그래 나쁘진 않다고 보죠. 하지만 조금 불안한 느낌은 투자자 입장에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수요 예측은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좀 낮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의무 보유도 뭐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크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악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 청약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안 할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네릭 작물 보호제가 친환경 및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아서 이 농약을 썼을 때도 농작물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맞아요. 그것도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죠. 그 2020년도 단기 순이익을 유리하게 봤을 때도 현재 유사 업종보다 PR이 1.5배 이상 높은 상태라는 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원재를 사용하는 시장에서 제네릭 사용하는 시장으로 점점 비중이 넓혀져 왔고, 그 중에서 제네릭 시장에서 인바이오가 조금 국내에서 리더격인 위치에 있다라고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바이오가 지금 다양한 좋은 제품들을 만들었고, 그게 글로벌 제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이 회사는 급성장을 할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요즘에 빠져 있는 반도체, 뭐 5G, 바이오, 또 뭐 있죠?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분야랑은 약간 동떨어져 있고 약간 농작물에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 산업적으로도 조금 도태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 와닿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회사가 성장하는 거는 그거랑 별개로 급성장할 수도 있고,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와닿지가 않아서 투자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은 있죠. 말 그대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인 거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는 망설여집니다. 샌드위치 청약 일정으로 경쟁률이 낮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하죠. 너무 악조건이 많습니다.
악조건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도 낮고 상장일날 움직이는 유통 물량의 총 금액도 조금 낮아요. 이제 뭐 완전히 엄청났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엄청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조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5,100원보다 제가 봤을 때 낮은 공모가 밴드가 형성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이때 정말 공모가 밴드가 한 20%, 25% 할인이 돼가지고 형성이 되고 시장에 관심 받게 가게 되고 그리고 시초가가 또 90%에서 스타트를 한다면은 엄청 낮은 시총과 엄청 낮은 유통 물량의 유통 총금액에 주포가 들어와 가지고 뭐 테마 이런 거 다 관계없이 시총하고 다 낮으니까 그냥 주포들이 약간 큰 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주가를 밀어 올려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로는 청약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공모가가 여기서 추가로 할인이 된다면 그때는 재미 삼아서 뭐 현금으로 치면은 한 1, 20만 원 선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그 정도에 맞춰서 청약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추가로 몇 주를 더 매수를 해서 그 할인된 공모가보다 더 낮은 평단가를 만들어서 홀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맨 앞 페이지에 있죠. 딱 자료가 많으니까 넘어갈 것도 많네요. 공모 금액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시총도 500억대 초반에서 후반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인바이오에 대한 종목 설명이랑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 드려봤고요. 영상 보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